예. 3위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헬기가 불을 더 키웠나라는 의문점이 드는 이 바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사고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여러 논란이 있고 오늘 방금 전에 3시간 전에 11시에 의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개인 건물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우리가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 씨가 지급 보증을 해서 치료비 걱정 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액수에 대해서는 현재 상한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쭉 들으셨는데 이동영 차장님께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 4명이 숨지고 124명이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그 호흡기 질환에 이상이 생겨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명 가까운 사람 이재민이 발생을 해서 인근 초등학교 강당에 지금 수용돼 있고요. 예. 피해 입은 분들 중에 중상자가 좀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왼쪽 위에 이 순위 제목이 헬기가 더 불을 키웠나라는 제목인데 이 짧은 시간에 큰 피해 난 게 시민들, 특히 의정부 그 오피스텔 사는 주민들은 헬기가 불을 더 키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예, 주민들 주장인데요. 그 헬기가 모두 4대가 출동을 해서 이 진화 작업 그리고 주민 대피 작업을 도왔는데 이 정작 헬기 프로펠러에서 발생한 바람들 때문에 이 한 가운데 났던 불이 양쪽 건물로 모두 번지는 그런 피해 키우는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예. 뭐 과학적으로 좀 더 입증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헬기가 추락한 것은 헬기가 출동하게 된 이유는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헬기가 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번 그 참사의 원인은 1층 대피로로 사용되어야 할 1층 그 출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가운데 유일한 통로로 불길이 금세 번지고 또 양 옆에 있는 건물 간격이 1.7m에서 1.8m 대단히 가깝게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이 쉽게 옮겨 붙었던 것이지 헬기가 이번 화재의 근본 원인이라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저희 그래픽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당연히 이 불씨가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석 부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불꽃이 이제 점점 커지고 커진 다음에 이제 옆에 서 있던 오토바이까지 옮겨붙는 장면까지 확인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저게 우편함에서 불씨가 붙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관계자 얘기는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네요. 예, 오피스텔 인근에 10여 대 가까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바퀴가 4개 달린 개량형 오토바이 한 대가 이 화재가 난 오피스텔 1층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그 주인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나서 건물로 들어간 이후에 그 오토바이의 안장 그 부분에서 연기가 나고 불씨가 피어올랐고 지금 화면에 나온 저 오토바이가 저렇게 바퀴가 4개 달린 개량형 오토바이가 예. 이번 최초 화재 발화 지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오토바이에서 불이 난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오토바이에서 이 불이 나게 됐는지 그건 아직 조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기적인 장치 이상으로 인한 합선 이런 것들 가능성이 보이고요. 또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방화 가능성 이런 것도 배제하지 않고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 했는데 이걸 김민지 기자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방화 가능성은 얼마나 보는 겁니까? 네, 일단 내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일단 화재 감식을 할 예정인데요. 예. 현재까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편함 인근에 있는 그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난 걸로 추정은 되지만 실제 방화, 그러니까 불을 저지른 인물이라던가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사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도 원인이지만 이제 한순간에 집을 잃은 오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제일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거 앞으로 피해 보상이나 이 구제 절차는 어떻게 시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의정부 시장 아까 나와서 얘기했듯이 예. 그 치료비가 일단 가장 문제인 것이죠.
판결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가가 먼저 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화범이나 발견이 되면 그 사람 또는 화재보험사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인데 치료비는 저런 식으로 시에서 일단 부담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예. 문제는 재산상의 문제인 건데 그거를 지금 임차인들이나 거기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보상받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화재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 뭐 방화범이든 실화범이든 그러면 오토바이가 만약 화재의 원인이라고 하면 그 오토바이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데 과연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모든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할 만한 재원이 있는가도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화재보험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 개개인 입주민들이나 임차인들이 화재보험을 들어놨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상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 건물 자체는 건물주가 보험에 들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저기는 못 살게 되니까 결국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화재에 대해서 임대인이 현재까지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임대인에게도 임차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화재에 책임이 있는 그 오토바이 주인 현재까지 그렇게 추정이 되니까요. 추정이죠. 예. 그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게 재원이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지금 저 화재 피해자 이재민들은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재산상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은 개개인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뉴스는 더 이상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